기분이 좀 덜 나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파답 방식이 어떤 그런 뭐 사회적 관계, 사회적 뭐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애착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증진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효과적이다.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거는요. 보자.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거는 저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이 가장 주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어디를 딱 주제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장도 저는 주제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명확하게 주제를 꼽기가 어려운 이런 류의 글이 보통 대입학으로 출제하기가 좋죠. 주제, 제목 이런 걸로 좀 출제하기가 좋겠습니다. 요지 같은 걸로 출제해도 좋겠네요. 요지 같은 걸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비언어적 화답의 규칙을 통해서 사회적 애착 그리고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 이런 거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래서 요지 같은 걸로 출제하기도 괜찮겠다. 아까 말했던 뭐 삽입 같은 걸로 출제하기도 좋고요. 게다가 연결사가 또 나와 있잖아. For example이라든가 thus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삽입 문제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빈칸으로 혹시 낼 만한 게 있을지 한번 볼 건데요. 만약에 낸다면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빈칸으로 출제할 거면 이 부분. 일단 facilitati라는 이제 좀 변형하기 좋은 유의어도 있으니까 어쨌든 사회적 애착과 그런 관계성을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비언어적인 채널은 어쨌든 사람 간의 대인 관계, 인터퍼스널한 그런 관계에서 뭔가 좀 상호 간의 관계성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다 그런 맥락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걸 하고 싶을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 어떻게 할까? 쉬었다. 알았어. 쉬었다 할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땡이지.
새로 가르쳤는데. 아 진짜? 원래 여지 하려다가 여지 뭐 여지를 주다. 왜 했는 거야? 조약품을 들어서 물이 부족해져서 연습을 하면 기온이 낮아져서 기억이 오르고 하면 비가 오고 그냥 계속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진짜 없어요. 마라탕 진짜 너무 시합끝나 마라탕 먹어요. 진짜 모르기 없음. 그러다 있는데 화폭탄으로 시험 하실 줄이라고. 아 미쳤지. 근데 그 한문제 문제 다음 주? 진짜 한문제 제일 싫어. 아니 나만 자기도 못한 거 왜? 프린트 쳐가지고. 아 맞아. 재밌는 정면이 아니라 정수리를 더 많이 보네. 하나 더 볼까요? 쌤저 오늘 계단에서 불렀어요. 뭐 한다고? 계단에서 불렀어요. 불렀다고? 왜? 뛰다가? 네 너무 그래서 계단은 괜찮대? 어디 다쳤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병원은? 못 들었어. 그냥 개기게? 그러니까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냥 개기게? 개기는 낫겠지. 아 이번에 그 연휴 때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당분간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저기 뭐야 일단 그 조카가 이제 고2인데 그 조카한테 한 10만 원 주고 그리고 작은 애가 11살인데 11살짜리한테 한 5만 원 주고 장모님한테 한 20만 원 주고 일단 여기서 이제 돈 거의 한 40만 원 썼죠. 와이프한테 이제 뭐 해줄까? 연휴니까 내가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막 이제 뭘 사줬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막 좀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비싼 걸 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6월달에 생일이라고 이제 그 원피스 이제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메이커를 한 2벌 정도 사줬는데 안 입고 다녀. 사줬는데 그래서 이제 안 입고 다닐 거면 사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나는 이제 여성 미용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얼마예요 하니까 25만 원이래. 25만 원이요? 네.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난 뭐 한 비싸봐야 한 10만 원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5만 원이라고. 근데 아무튼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내미 내가 이제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 자식이 이제 나는 학창 시절 때 소고기 한번 먹어본 적 없는데 뭐 먹고 싶냐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 해서 또 거기 가니까 또 한 26만 원 나와. 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저 아마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어제 오늘 출근하면서요. 어제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때웠습니다. 그냥 이제 그 뭐냐 김 있잖아요. 그냥 김이랑 밥이랑 해갖고 그것만 먹었어요. 어제 오늘 먹은 게 그러네. 그게 다네. 이틀 동안 먹은 게 그게 다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강제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당분간 좀 굶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돈 많이 써. 잠깐만.
아니 분필이나 짤뚱이가 좀 자, 봅시다. 다음 거. 자, 바로 갈게요. 첫 문장. Making small talk. 이 small talk이라는 건 그냥 가벼운 대화를 small talk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게 뭘 또 허용해 주냐면 참가자들로 하여금 to sprinkle 포함시키게 해준답니다. plenty of keywords. 그래서 많은 핵심어들, free information, 공짜 정보, self disclosure. 그래서 자기 폭로. disclose가 폭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폭로. 그리고 new topics.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게 한답니다. 어디에다가? 그들의 대화에다가요. 됐나요? 참가자라고 했는데 뭐 실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가벼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소재가 되겠네요. 그러면 소재는 잘 알았어요. 가벼운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가벼운 대화는 어떻게 준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핵심적인 말이나 무료 정보나 자기 폭로. 여기서 자기 폭로라는 거는 그냥 자기 사적인 이야기 한다 이거겠죠. 그리고 뭐 새로운 주제 이런 거를 대화 속에 포함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대화라면 아무래도 좀 공적인 이야기 이런 거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벼운 대화라는 건 그냥 넌지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provides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For you and the other person 너랑 the other가 들어가면은요 나머지란 뜻이잖아. 그래서 상대방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당신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to choose topics of mutual interest 상호간에 관심이 있는 주제를 고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답니다. 즉, 이 가벼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서로 간에 관심이 있는 주제를 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 또 withstand your conversation. 당신의 대화를 확장시킬 거랍니다. 왜 그러냐면 you will have more things to talk about. 이야기할 만한 더 많은 것들을 너가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왜냐면 위에서 가벼운 대화는 뭐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범주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기서 가지가 뻗어서 이런 얘기로 나갈 수 있고 이 얘기에서 또 이렇게 뻗어서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를 이제 대화를 확장시킬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Of course, 물론 some of the small talk topics you choose 당신이 고른 가벼운 대화 주제 중 일부는 may only yield yield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produce의 뜻이에요. 여기서 yield는요. 자, 오로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made or two of a conversation 한 1, 2분 정도의 대화를 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좀 안 좋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별거 아닐 수 있다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스몰 톡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뻗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뻗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뻗어져 나간 이야기가 뭐 기껏해야 한 1, 2분짜리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by applying the listening and casting skills applying은 이제 적용하는 거죠. 뭘 적용함으로써? 좋은 듣기,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 그리고 casting skills니까 질문하는 기법이겠죠. 이런 거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will lead you, 너를 이끌 겁니다. 어디로? conversational goals로요. 여기서의 goals라는 거는 귀중한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화에서 귀중한 부분으로 너를 이끌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That is, 즉 a person's hot button 어떤 사람의 hot button으로 즉 중요한 문제로 이끌 수도 있다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뻗어져 나간 이야기가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어. 그냥 1, 2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난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잘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대화에서 되게 귀중한 부분으로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이 좀 다른 학원이랑 좀 다른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뭐 제가 여태까지 거쳤던 학원들에서는 다 그랬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남자 사이면 뭐 자동차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얘기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아니면 심지어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학원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희한한 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문화가 됐는데 그냥 선생님들끼리 만나면요 회식 자리에서도요 한 반 이상은 학생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 관련된 얘기거나 그냥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아무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당연히 이제 원장님이겠죠. 원장님이랑 오래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우리 학원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 그러면 이 시스템이 스몰톡에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냥 이제 별거 아니야. 그냥 끝나고 같이 이제 일할 거 많으니까 막 이렇게 작업을 해 원장님이랑 작업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스몰톡을 하는 거야. 근데 스몰톡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서로의 이야기에 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적용해볼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오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현재 RxK반 체제예요. 이게 스몰톡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합시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참고로 그 알바닉스반 K반 체제를 이제 처음에 제안한 거는 저예요.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원장님은 반명을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롤 티어처럼 막 이제 뭐 브론즈, 뭐 골드반, 뭐 다이아몬드반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얘기를 했지. 원장님 이거 너무 다단계 같지 않냐고. 다이아몬드, 뭐 골드든 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 그러네요. 그럼 이거 아니고. 그냥 스몰톡 한 거야. 그럼 또 뭐 할까? 우리 아예 우리 학원이 이제 빡센 컨셉이니까 아예 학원을 군대처럼 하는 건 어떠냐 막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래서 무슨 뭐 이제 저기 특별반은 뭐 이제 훈련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교무실은 이제 뭐 행정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2등병반, 1병반, 뭐 3병반, 병장반 뭐 이렇게 하죠 원장님이. 그래갖고 내가 얘기했지. 원장님 여학생들 다 나가고 원장님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런 거 했었어요. 이런 거 이제 다 스몰톡에서 나온 거예요. 스몰톡에서. 그러니까 결국 스몰톡을 함으로써 진짜로 이제 그 대화에서 귀중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information you pick up during small talk. 자, small talk을 하는 동안에 너가 얻은 정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너가 얻은 정보는요 can also pay off for you in later conversations. 나중에 대화에서 당신에게 또한 페이오프 할 수도 있다. 페이오프는 이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 문장에 be sure 해갖고 명령문으로 나오고 있네. be sure 반드시 하래요. 뭐를? 투부정사를 반드시 하랍니다. To give your chat your full attention. 당신의 이 chat이라는 건 원래 잡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잡담에다가 당신의 완전한 관심을 주는 거를 확실히 하래요. 그러니까 잡담 즉 그냥 스몰톡 하는 건데 여기에 집중을 완전히 하라고. 됐어?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랍니다. What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 tells you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So 그래서 you can refer it at another time. 너가 또 다른 때에 나중에 그것을 언급할 수 있도록 잘 기억을 하랍니다. 자, 이러고 이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필자가 대놓고 주장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주장하는 문장이고요. 주제에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스몰톡을 하는 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것을 이제 대화 속에 포함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문장이 그나마 주제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스몰톡이라는 이 소재를 제시하기도 했으니까 결국 이 글은 스몰톡에 대한 장점만을 이야기했네요. 맞죠? 이점만을 얘기했습니다. 원웨이예요. 중간에 반전 같은 게 없습니다. 선생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however 있는데요. 반전 아닌가요? 여기서 however를 쓴 이유는 뭡니까? 앞 내용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론 스몰톡 중 일부는 그냥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owever라는 표현을 썼죠. 따라서 however 부분 역시나
삽입 같은 걸로 출제하기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원웨이 류의 글이 있잖아요. 어떤 중간에 반전이 없는 이런 류의 글이 순서로 낼 때가 저는 오히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 반전이 있으면 순서가 오히려 쉽거든요. 근데 얘는 however가 엄밀히 말하면 내용 반전은 아니에요. 그냥 앞 내용을 미리 깔고 이 뒷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however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같은 걸로 출제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괜찮고 대입파악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대입파악으로 근데 만약 낼 거면 요지나 제목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제는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요지나 제목으로 출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안에서 얻을 수 있겠죠. 스몰톡을 이제 자주 하라는 겁니다. 스몰톡을 할 때 집중을 잘하고 상대방이 이제 전달하는 스몰톡을 잘 기억해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의미 있는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약으로도 출제하기 좋겠죠. 됐나요? 출제할 수 있는 이제 소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법이나 어휘 같은 그런 이제 자잘한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것보다는요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뭐 순서나 대입항류 아니면 요약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갈게요. 7강의 5번입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첫 문장. It has been이에요. It has been my experience. 내 경험이어 왔답니다. 뭐가? 대절이어가. Complaining about deadlines. 데드라인이란 말이 나왔네. 마감일이죠. 그러면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even if 심지어 뭐 할지라도 the complaints are justified. 그 불평이 정당한 것일지라도요. 정당화될지라도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takes an enormous amount of mental energy and time 이랍니다. 자, take에다가 energy, time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take는 필요로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막대한 양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됐어요? 라는 것이 나의 경험이었답니다. 자, 첫 문장 미리 말할게요. 얘가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소재는 나왔죠. 일단 마감일이라는 거겠죠. 마감일. 근데 이 마감일을 가지고 뭔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한대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딱 봐도 좋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마감일이라는 게 어쨌든 마감일이 아니라 마감일에 대한 불평이죠. 불평. 근데 이게 뭐다? 뭔가 마이너스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이 주제에 가장 가깝지만 소재가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뭐 뭔 내용인지 좀 알기가 어렵죠. 뒷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The turmoil you go through simply within your own head. 자, 그저 너 자신만의 머릿속에서만 go through 당신이 겪게 되는 그 혼란은요 is really worthy. 거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대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거에서 연결되는 건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굉장히 정신적인 에너지나 시간 이런 거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대요. 마감일에 대한 불평은 다시 한번 보다.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크다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보자면. 그래서 너가 머릿속에서 그 겪는 혼란, 머릿속에서 이거 마감일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빡빡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거의 그럴 가치가 없대요. 자, 아직까지도 뭔 내용인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 added obsessive thinking about the deadline. 마감일에 대한 추가되는 강박적인 사고는 creates its own internal anxiety. 그 자체의 내적 불안감을 만들어내게 된답니다. 또 안 좋은 말 나왔죠? 자, 뭐다? 마감일에 대한 강박이 불안감을 만들어내게 된대요. 됐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겪고 있는 거, 저도 많이 겪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숙제라든가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감일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자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감일에 대한 그런 강박이겠죠. 근데 이게 뭐다? 결국 불안감을 만들어낸대요. 이어서 I know, 나는 알고 있는데 대절을요. 데드라인이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 quite a bit of stress. 꽤나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but sometimes, 때때로는 it doesn't seem fair. 그게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However, 이어서 그러나 working toward your goal without the interference of negative mental energ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의 방해 없이 너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라는 것은요, makes 만듭니다. any job 어떠한 일이든 more manageable 하면 만든대요. manageable 하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의 방해 없이래요.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의 방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지 않을까요? 됐어요?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의 방해래.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겠죠. 마감일에 대한 압박. 됐어? 대한 뭐 압박, 강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즉 강박이 없이, 마감일에 대한 강박 없이 일하는 거.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강박이 없는 상태래요. 마감일에 대한 불평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좋은 말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떠한 일이든 감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C. 알아보래요. If you can notice, 너가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랍니다. 뭐를? How often you tend to worry or complain about deadlines. 너가 얼마나 자주 이 마감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한번 너가 알아볼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Then, 그러면 try to catch yourself in the act of doing so. 너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즉 그렇게 한다는 행동에서 너 자신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랍니다. 자, 뒷내용 더 있어요. 두 문장 더. When you do, 너가 그렇게 하면 gently remind yourself. 자, 조용히 상기시켜보래요. 너 자신을요. 대절 이하하도록 상기시켜보랍니다. Your energy will be better spent elsewhere. 너의 에너지가 다른 어떤, 그 밖에 다른 어떤 곳에서 더 잘 사용될 것이라고 상기시켜보래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Perhaps, 아마도 you can't ultimately make peace with deadlines altogether. 너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거래요. 마감일과 완전히요. 자, 이러고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마감일에 대한 압박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마감일에 대한 압박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however 문장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감당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문장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주제고 저는 이 부분도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주제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게 주제 1번이라면 왜 그러냐면 두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걸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데드라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게 결국에는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좋다 쪽으로 얘기했어. 이번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없는 거라고 했죠. 아까 이 부분이.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든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감일이 없는 상태냐? 첫 문장은 마감일이 있는 상태냐? 됐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두 문장이 다 중요하다. 근데 이 두 문장이 다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술형으로 출제해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문장, 첫 문장 둘 다 출제하기 괜찮고요. 특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요 이하, 요 makes부터요 여기까지 빈칸으로 출제해도 사실은 괜찮겠죠. 우리가 첫 문장을 통해서 이 빈칸에 대한 답을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뭡니까? 여기는
요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까 필기했었죠? 그렇죠? 부정적인 정신적 에너지의 방해가 없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 내가 일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 이하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감일이 없으면 너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보냐면은 일단 마감일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자주 걱정하는지 한번 체크해봐. 내가 진짜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너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포착하려고 해봐. 여기서 포착하려고 노력해봐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감일에 대한 불평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냥 아씨 뭐 언제다 해 이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을 한번 포착해보라. 나 지금 불평했네. 내가 지금 마감일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했구나. 자,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랍니까? 그냥 상기시켜 보래요. 생각을 해보래.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네가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많이 쏟게 된다고 했잖아. 이 불평을 하면은 시간도 쏟고 에너지도 쏟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근데 그 에너지가 다른 곳에서는 더 잘 사용될 거다. 내가 굳이 여기에 막 너무 이렇게 에너지 많이 쏟지 말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에 쏟을 시간에 차라리 뭐 빨리 해버리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감일과 화해하게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됐어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내용, 이 however 문장 이후로 나온 이 뒷내용 뒤에 네 문장 있잖아. 이거는 전부 다 필자가 권고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뒷내용 전부 다. 오케이? 야 이렇게 그 방해 없으면 마감일에 대한 기한이 없으면 너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없다면은. 근데 이 마감일이 없는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것은 다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불평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빼버리자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감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감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에 불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는 마감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쏟는 에너지나 시간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세이브하라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거 세이브해. 거기에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 받거나 에너지 쏟지 마.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빨리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너 휴식을 취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필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뭔가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감일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불평을 쏟을 일이 없겠죠. 불평불만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감일에 맞춰서 해야 될 게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압박을 안 받을 수 있겠죠. 애초에 불평을 안 하니까 압박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압박감이 줄어들면은 내가 마감일대로 뭔가 해야 될 게 많아도 그래도 까짓 거 하지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감일과 완전히 화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감일에 대해서 원래 불평을 했으니까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불평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거를 세이브하면은 그러면 너가 불평을 안 하니까 이제 얘랑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7번 모범 내용 같고요. 시험으로 낼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자면 방금 전에 말했던 요 however 있는 요 부분 있죠? 빈칸으로 출제하기 괜찮아 보인다. 또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 however 들어갔으니까 일단 당연히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습니다. however 연결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다. 순서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웨이죠, 역시나 원웨이인데 근데 중간에 however 부분은 이제 반대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반대 내용으로서. 왜냐면 without에 지금 여기에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게 없이 너가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라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사실 반대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서나 삽입률로 내기에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빈칸 내기도 좋고요. 결국 however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술형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뭐 3인칭 단수니까 단수 취급한다. 이런 것도 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있는지 하고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 스위치에 대한 것만 좀 눈에 띄거든요.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부터 주어가 되게 길게 나와있죠. 여기까지니까. 근데 어쨌든 주어는 complain입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도 역시나 주어 부분이 길게 나왔죠. 그래서 is. 단수 취급한다는 거. pronoun. 얘가 이제 지금 단수죠. 그리고 또 낼만한 게 여기는 낼만한 게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낼만하다. 콰이어 혁명인데요. 꽤나 뭐뭐한 명사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는 그 서치어 혁명 그 어순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콰이어 혁명, 콰이어 혁명. 이 be nove가 형용사의 역할이야. 콰이어 혁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자. that 두 개 목적어 역할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쉬워서 출제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도 역시나 스위치 문제죠. makes 여기 출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 의문사의 주어 동사는 사실 뭐 언제든 출제할 만하죠. 여기 간접 의문문은요. 어순에 대한 거 여기 출제할 만하고 여기는 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 remind 목적어의 대절 나온 거거든요. 이 that은 좀 출제할 만합니다. 대절은요. 여기서의 that은 당연히 그 접속사예요. 접속사. 직접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뒤에 지금 수동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be spent라고 완전한 문장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와서 쓰면 안 되겠죠. 마지막 문장은 낼 거 없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들인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러면 시간 5분 남았으니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목요일 날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화요일